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수도권에 다녀온 A씨와 자녀 B씨와 C씨 등 일가족 3명이 어젯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54, 55, 56번 확진자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고 B씨는 무증상, C씨는 어제부터 기침과 두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제주도는 경기도 성남시 377번 확진자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제주를 여행한 사실을 통보받고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음식점 2곳에서 접촉한 1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성남시 377번 확진자는 제주를 떠난 날부터 의심 증상을 느꼈는데 나흘 뒤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1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제주를 찾는 인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여행 상품을 홍보하는 한 여행사의 블로그입니다. 2박 3일짜리 제주도 골프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의 마감이거나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려야 한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도의 숙소를 검색하자 매진됐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연휴에도 적지 않은 관광객과 귀성 인파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도 닷새로 지난해보다 하루가 길어 관광업계는 지난해의 19만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데다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대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가 그나마 해외 같고 도시보다는 약간 자연 관광지가 많아가지고 제주도로 선택하게 됐어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은 잠재적 위기라며 집안 행사나 친목 모임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묘 내지는 돌아가신 어른들 가서 아무튼 제례 지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자제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체류 시간을 줄이거나. 광복절 연휴 이후에도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0여 명이나 발생한 가운데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추석 연휴에도 인구 이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현직 해양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해 길 가던 학생과 시민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물어서 다치게까지 한 이 해경 간부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한 성인 남성이 남자 고등학생들과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학생의 옷이 찢어지고 주먹이 오고 갑니다. CCTV에 찍힌 이 성인 남성은 서귀포 해양경찰서 소속 46살 김모 경위. 만취 상태였던 김경희는 지난 9일 밤 독서실로 향하던 학생들의 발 뒤꿈치를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의를 주고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거리를 배회하던 김경희는 30분 뒤 학생들을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계속 이제 멱살 잡히고 애는 밀려가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와준 거고 저도 2세대 맞았죠? 그런데 이 해양경찰의 폭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도 화물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얻어맞은 이 화물기사 역시 눈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여기 손님이 앉아 계시다가 10시 마지막 손님인데 그분이 앉아 계시다. 세상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을 수가 있나. 심지어 김경희는 2번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번엔 경찰의 다리를 아주 심하게 물어뜯는
엽기에 가까운 상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경희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CCTV 속 인물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치했습니다. 해경도 김경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는 최근 국책사업과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들끓는 용광로처럼 갈등의 점이 돼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창사 52주년을 맞아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책사업으로 빚어진 갈등에 상처받고 있는 도민들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고향인 성산에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28살 김현지 씨. 다시 돌아온 고향은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에 주민 사이 대화는 이미 단절된 상태. 서로를 삼촌이라 부르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과거는 사라졌고 찬성과 반대로 나뉜 고향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되살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잡지와 신문을 발행해 갈등 회복에 나섰지만 현지 씨 본인은 물론 주민들의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부터 넌 나가서 살아야 돼. 넌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 네. 강정 주민 김종환 씨는 해군기지가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데도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해군기지를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대운동에 참여해 얻은 것은 정과 구범. 투쟁 기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제는 알코올 의존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자주 잠자다가 깨갖고 그거 저 강릉천에서 그거 길목 맞고 다시 먹고 그때부터 잠거든. 9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술 마셔도 얼마 자지도 못하고. 전문가의 진단 결과 김 씨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 적대감과 경계심에 해당하는 척도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대통령과 해군참모총장이 찾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갈등으로 채워진 첫 단추는 개인에게 여전히 응어리로 남아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이 겉으로는 해결이 됐을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완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 갈등이 온전한 수준으로 완결이 되어야지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PTSD라든지 그런 증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각종 개발 사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제주. 치유하지 못한 갈등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각종 회의며 세미나, 집회까지 모든 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시민들의 좌충우돌 적응이 한창입니다. 온라인 중계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부쩍 귀한 몸이 됐습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처음 선보인 온라인 집회. 평범했던 시민은 생방송의 진행자가 됐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현장 연결도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리포터 안 들리시나요? 당황하기는 현장의 초보 리포터도 마찬가지. 소리가 안 들려.
저는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직한 주제의 전문가 포럼도 마찬가지. 처음엔 소리 없이 영상만 나오더니 시스템을 다시 줌을 껐다 킬 생각이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반대로 영상 없이 소리만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니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재정 사업을 해보자. 일주일 전 없던 장비를 급조해 낯선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 주최 측은 식은땀에 옷을 적셔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활용해보지도 않았고 인터넷 방송만 주로 찾아보았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눈앞에 그냥 커다란 바위가 있는 느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연기를 거듭했던 각종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장비나 기술 등 정작 준비된 곳은 많지 않아 좌충우돌 힘겨운 시도가 한창입니다. 점점 총회나 강연, 세미나 등 민간 부문의 온라인 중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술적 중계 대행은 이미 사업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휴대폰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채널들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세로 떠오른 전에 없던 소통 방식이 마치 낯선 언어처럼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오전엔 구름 많다가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모레 아침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21도, 동부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7도, 서부와 동부가 26도, 남부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흐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농지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농민회는 고영권 부지사가 위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취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해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79살 현모 할아버지가 추석 명절에 쓰려고 인출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도난당했다며 신고해 집안을 2시간 동안 수색해 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신발장 위에 둔 전화번호부에 수표를 끼워뒀다고 진술했지만 마루의 서랍장 안에 있던 또 다른 전화번호부 안에서 발견됐다며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 귀중품은 집안에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확 현장 일대에 드론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 착색하거나 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확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확한 감귤은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설익은 극조생 감귤 56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호근돈의 한 선과장을 적발해 감귤을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